오늘 제가 시승할 차량, 한눈에 봐도 굉장히 튀죠? 바로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그냥 코나가 아닌 전기차 일렉트릭 모델을 오늘 시승을 할 거고요. 저는 오늘 한 암스타필드에서 속초 롯데리조트까지 한번 실제 시승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부터 고속도로, 지방, 국도 등에서 어떤 느낌을 낼지, 또 실제 주행거리 체감은 어떨지. 저는 발연비 주행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제 평소 습관대로 하면서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속초까지 떠나보시죠. 타이어 공기압은 아까 37 정도로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 37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현재 에코모드 기준 시 374km를 갈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네, 현재 배터리는 총 92%고요. 롯데리조트 속초까지는 약 173km 정도 갈 예정입니다. 현재 에어컨을 켜서 374고요. 끄면은 382km. 그 다음에 제가 노멀 모드로 바꾸면 363km, 스포츠로 바뀌면 353km. 이렇게 주행 모델별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91%로 줄었고요. 네, 지금 제가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놨는데 연비주행까지는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드라이브 온리로 해서 저하태만 오도록 설정을 바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직 도심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이페달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원페달 드라이빙이고요. 제가 발에 떼면은 바로 정차까지 해주는, 감속까지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시는 게 도심 내에서는 좀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첫 인상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일단 디자인은 현재 코나랑 큰 내연기관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약간의 소재 정도의 차이가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에서는 이제 전면의 충전구와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그 다음에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도 파라메트릭 패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반 코나와 좀 차이점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코나 일렉트릭, 그러니까 코나 전기차에 먼저 베이스를 맞춰서 내연기관이 오히려 파생되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출발선이 코나 일렉트릭을 맞춰 놓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었을 때 오히려 외관에서는 더 한덩이 같아 보이는 그런 좀 완성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라메트릭 패턴을 통해서 아이오닉 시리즈와 정체성을 좀 이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충전구는 전면에 있는 건 좀 굉장히 불편하지만 아무래도 내연기관 베이스다 보니까 충전구가 전면에 가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컨버팅 하더라도 충전구에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을 느껴지지만 대신에 프렁크라든지 이런 게 채워진 거는 조금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구 위치는 아쉽더라도 디자인은 좀 맞춰서 꽤나 이쁘게 각을 맞춘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안에 있는 충전 플러그가 좀 덜렁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살짝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열쇠도 여전히 이거예요. 이거는 보면 볼수록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보통 2급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숙성을 좀 신경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정숙성이 크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정숙성에 대해서 좀 보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외부 소음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잡소리라던가 아니면 외부 풍절음이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2급에서 아실 수 있는 그런 방음 대책을 그래도 전기차에 맞게 잘 추가했다는 게 지금 도심 주행에서 느껴집니다. 상당히 조용하고요. 전기차를 감안해도 외부 소음을 잘 차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디자인 또 하나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코나에서 봤었을 때 플라스틱 패널이 보통 핸더에 붙어 있었거든요. SUV와 같은 형태는 플라스틱 패널을 따로 붙임으로써 좀 더 활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델들 같은 경우에 SUV 버전은 항상 플라스틱이 붙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몰딩 대신에 차체 컬러와 같은, 바디 컬러와 같은 팬더 몰딩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도시명 일체형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줍니다. 특히 이 차같이 튀는 컬러를 지금 장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 볼륨감 튀어나온 것도 느낌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후면 또한 파라메트릭 패턴이 들어가서 일반 내연기관 코나와 또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범퍼 쪽에
안개등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완전히 또 파라메들이 패턴을 적용을 해서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코나 버전 차이가 제대로 좀 느껴지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릴만 막아놓은 느낌이 든 게 아니라 이런 파라메틱을 통해서 아이오닉과의 또 정체성도 이어지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내 또한 뭐 실제 일반 코나와 다를 바는 없겠지만 소재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괜찮고요. 특히 코나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실내 공간에 대해서, 특히 뒷좌석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확실히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뒷바닥이 평평하게 플랫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차체만 그냥 커진 게 아니라 평평한 바닥과 함께 좀 더 급 대비 넓은 실용성이 느껴지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급에서는 전기차로 오면서 주행 성능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물리적으로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면서 무게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보강이라든지 좀 더 단단한 세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급에서 좀 느끼기 어려운 묵직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이 차가 다른 차들, 경쟁차들에 비해서 마냥 또 무거운 공차 중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심에서 노면 좋은 곳을 눌러주면서 가고 있고요.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에코 모드로 가고 있어요. 에코 모드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심에서는 출력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브 이렇게 정차까지 하면은 도심에서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을 정도네요. 에코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전기 모터의 특성상 당연히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나오는 건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밟자마자 에코 모드인데도 불구하고요, 내연기관과 비교해보자면 답답함 없이 바로 튀어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 생각엔 내연기관 모델을 타시던 분들이라면 에코 모드로 그냥 이렇게 주행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 지금 에코 모드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는데 현재 50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 모드로도 이 규정 속도까지 금방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EV6나 아이오닉5에서 좀 많이 우려하던 게 바로 너무 전기차 모터가 강력해서였거든요. 특히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예전에는 내연기관에서 고성능 차에서나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성능이다 보니까 분명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거 일반 소비자들이 갑자기 넘어왔을 때 너무 강력한데 너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는데, GV60 싱글 모터를 타고 나니까 오히려 밸런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나에서도 굉장히 밸런스가 더 잘 맞는구나 라고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전기차를 새로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나로도 충분히 경쾌함을 느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에코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아쉬움이 없네요. 오히려 에코 모드에서 지금 악셀을 한번 꾹 밟아보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올라가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력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다음 노멀 모드에서는 노멀 모드에서도 조금 빨리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는 좀 많이 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행 가는 거를 줄여들다 보니까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모터의 최고 성능은 어떨지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제가 스포츠 모드 바꾸고 제가 몸이 이렇게 확 붙을 정도는 아니네요. 지금 여기서 쭉 밟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전기차의 폭발적인 가속력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일반 소비자, 그 다음에 이 차급에 어울리는 세팅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EV6나 아이오닉5의 성능이었다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차량은 어디까지나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속감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연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답답함도 없으실 거예요. 바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출력은 내연기관 환산했을 때 한 약 200마력대, 그 다음에 토크도 한 27 정도.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는 1.6 터보의 체감 성능인데 대신에 RPM이 없이 바로 최대 토크가 터지니까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의 거친 감성 없이 부드럽게, 그래서 단순 스펙으로 1.6 터보랑 비교하기에는 전기차의 매끄러운 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촬영 중에 멘트를 위해서 조금은 주행 보조 기능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HDA2 정도거든요. 국내 실정에 맞게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면서 과속 카메라에 맞춰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앞차의 간격들도 우리나라 맞게 잘 유지되는 것도 이미 느껴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움 없이 오히려 만족감은 높습니다. 확실히 내연기관에 없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크고요. 회생제동을 0으로 바꿔놨거든요. 0으로 바꿔놨는데 확실히 회생제동 0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0으로 바꿔놓으면은 마치 얼음 빙판 위를 차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발만 뗐는데도 타력을 통해서 기본적인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물론 오르막길에서는 조금 떨어진 게 느껴지지만 약간의 내리막이 느껴질 때는 속도가 크게 줄어듦이 없이 좀 미끄러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오히려 잠깐 멈추는 게 더 효율에서 안 좋기 때문에 특히 회생제동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0단계에 맞춰놓고 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0단계에 맞춰놓고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속도를 지금 거의 유지하고 이렇게 가니까 저항 없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도심에서야 회생제동이 강할수록 제동이 작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를 주로 타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0단계에 좀 더 미끄러지면서 타력 주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오닉 6와 같이 공기 저항 개수가 굉장히 수치가 좋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더 효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약간의 오르막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엑셀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평지라던가 살짝의 내리막에서는 속도가 굳이 떨어지지 않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지금 경사가 있는 데서는 약 속도가 15km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럴 때는 또 다시 밟아주고 내리막 갈 때는 엑셀에서 발을 떼주고 이렇게만 해도 고속도로에서 효율은 굉장히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주로 시승차를 탔을 때는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요. 노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가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미개 중심이 아래 깔리다 보니까 잘못하면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고 좀 편안함과 거리가 멀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또 준준형급 차에서는 더 그런 세팅이 중요하고 차이가 더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승차감 또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이네요. 오히려 고속도로에 올라오니까 좀 더 아래에 안정적으로 누르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도심 못지않은 또 다른 또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제가 좀 누르고 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나왔을 때 스포츠 모드로 하면 순식간에 추월할 수 있는 속도가 순식간에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회생제동 0으로 하다 보니까 속도도 쉽게 안 줄어서 좀 무섭네요. 스포츠 모드는 추월할 때만 써도 충분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좋고 전기차 입문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같은 싱글 모터여도 확실히 기존에 쓰였던 싱글 모터들 대비 약간의 좀 출력이 낮은 느낌은 있습니다. 전기차 입문자는 내연기관 분들한테 부족함이 없을지 몰라도 이미 전기차를 경험하셨던 분들, 특히 싱글 모터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출력은 조금 아쉬움을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현대기아 싱글 모터 대비 조금 출력은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좀 안전 마진을 좀 높게 잡아놓은 느낌이 성능에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함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조심스럽긴 한데 좀 성능의 폭을 조금 여유 있게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터를 조금 출력이라 이런 부분들이 일상에 맞게 가속감도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갔을 때 더 붙기보다는 차분하게 올라가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고속주행에 대해서 조금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세팅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좀 답답함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세팅이 가속력이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심과 비교를 해보자면.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차량은 19인치거든요. 19인치인데 디자인은 물론이고 승차감도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행거리는 확실히 17인치가 더 길 텐데 막상 선택을 하다 보면 17인치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가격표에서. 전기차를 고급 라인업도 아니고 대중적인 전기차라면 주행 가는 거리 좀 더 길게 갖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17인치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거는 좀 아쉬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주행 패턴대로 촬영 전에 추월도 해보고 가속도 해보고 이렇게 했고요. 한번 이따가 속초까지 도착을 해서 다시 한번 중간 정상과 함께 어느 정도 전비를 기록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 때 91% 374km 주행이 가능하다 했고요. 현재는 165.7km를 달려왔고요. 2시간 18분 정도 달렸고 6.7kWh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214km,
남은 배터리 잔량은 54%입니다. 네, 제가 여기 오는 동안 주행할 때 연비, 흔히 말하는 연비 운전, 전비를 위해서 운전하진 않았고요. 그냥 제가 평소 달리듯이 차가 없을 때는 조금 가속도 한번 느껴보고 이렇게 달렸더니 출발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계산보단 조금 더 잘 나온 편입니다. 중가속이라던가 이런 거 테스트하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 타시는 분들이라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전비를 신경 쓰지 않고 신나게 타고 온 구간 단속과 뭐 이런 가속 구간을 빼고는 좀 신나게 왔었을 때는 이 정도의 전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전비는 나쁘지 않네요. 네, 저는 하남 스타필드부터 이렇게 속초 앞바다까지 코나 일렉트릭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정말 기대 이상의 만족스러운 시승이었습니다. 특히 코나 일렉트릭,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에서는 준중형급의 만족도일 수 있겠지만 이 전기차로 컨버팅 되면서 더 높은 급의 체감 성능을 느낄 수 있었고요. 출력은 전에 비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실제 사용 영역에서는 더 실용적으로 또 밸런스 있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디자인도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의 완성도가 더 높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모델은 전기차, 내연기관 이 사이에서 중간을 이어주는 과도기적인 시대에 딱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지만 이제 디자인에서부터 어느 정도 설계를 전기차를 반영해서 낼 수 있는, 대중차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차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장거리 시승을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다음에 특히 도심 일상생활에서의 영역은 어떨지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카트 영상은 속초 앞바다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추후에 더 재밌고 다양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